아주 말 한 번 잘못하면 아주 그냥 기사가 한 15개쯤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생각도 없고 앞뒤도 잘 못 가리고 어리석어서 그냥 아무 때나 벌거벗은 임금님이 지나가면 벌거벗었네 라고 제가 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만에 장편을 내고 나서 어젯밤에 잘 안 그러는데 잠을 설쳤어요. 감회가 좀 새롭기도 하고 또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과분하게 운이 좋았던 것도 되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소설은 한 4년 전, 3년 전 정도에 다른 소설을 구상하고 있다가 제가 우연히 맞닥뜨리게 된 어떤 사건에 영향을 받아서 제가 마음을 먹고 취재를 오래 했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놀랍게도 거의 다 실화인데요. 그 실화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나온 것은 아니고 제가 지난 5년 동안 수집했던 실화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짜집기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책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대학교 때 읽었던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유명한 귀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했던 시대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귀절로 시작했던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을 습작 시절에 열심히 줄치면서 읽었어요. 그 책 전체 속에 무슨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었는지는 지금은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강렬하게 기억이 남았던 것 같아요. 작가에게는 시대를 읽어야 하는 사명이 있고 또 그 시대를 읽어서 그것을 날 것이 아닌 아주 구체적인 것으로 다시 외피를 입혀야 한다. 나중에 그 아놀드 하우저가 쓴 예술의 사회사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읽었던 것 같아요. 작가에게는 두 가지 소명이 있는데 하나는 그 시대의 핵심을 읽어내는 것이고 그 뼈다귀 위에 작가 고유의 예술적인 살을 입혀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은 제가 표현하기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어떤 악녀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제가 이 악이라는 것에 시선을 집중하게 된 이유는 지난 민주주의가 후퇴했던 이명박근혜 그 9년 동안에 제가 주변에서 목격했던 그 악들이 그 이전에, 그러니까 1980년대나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단순함과 굉장히 달라졌다는 것을 감지했었습니다. 그것은 그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재벌의 횡포라든가 가진 자들의 어떤 횡포가 극심해지는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간단한 말로도 얼마든지 진보나 민주의 탈을 쓸 수가 있고 또 진보나 민주의 탈을 쓰는 것이 예전과는 다르게 돈이 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체득한 사기꾼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아마 향후 한 몇십 년 동안 싸워야 될 어떤 그 말하자면 악은 아마 민주의 탈을 쓰고 진보의 탈을 쓰고 그리고 엄청난 위선을 행하는 그런 무리가 될 거라는 작가로서의 어떤 감지를 제가 이 소설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가 쉽게 선이라고 믿고 정의라고 믿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행하는 악에 대한 묘사가 저에게 제가 계속 그것을 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 그리고 신부라는 사제직, 그리고 장애인 봉사자,
기자,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수많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위선을 행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돈을 긁어모으는 사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막말하는 소위 극우적 정치인보다 우리들을 훨씬 더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사실은 경계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저의 문제의식이 이런 소설을 낳게 됐고요. 이제 단순히 뭐 문제의식만 갖고 소설을 쓰지는 않죠. 재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인공들 속에서 그렇게 악한들이 많지 않았고, 나름 다 이렇게 말하자면 일리가 있는 악한이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더 그 극한으로 그 사람들을 좀 더 밀어붙였을 때 이 악한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은 끝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을 맨 처음에 거짓말로 하고 싶었지만 이제 수많은 다른 거짓말이라는 작품들이 나와 있었고,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해리성 인격장애라는 말은 그전부터 좀 쓰고 싶었기 때문에 해리라는 여주인공을 등장시키고, 그리고 해리성 인격장애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해리성 인격장애는 여러분들 제가 그 책의 앞에 그 위키백과를 인용해서 써놓은 것처럼 수많은 인격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어떤 정신병적인 현상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 그 보편적으로 그러한 증상들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제목을 쓰는데 좀 차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배경을 어떤 곳으로 할 것인가를 했을 때 제가 도가니에서 생각했던 무진이라는 도시를 다시 한번 불러드렸고, 또 저로서는 실험적으로 몇 가지를 실험을 했는데, 하나는 도가니의 여주인공이었던 서유진이라는 여자가 여기서는 주요 조연으로 등장을 하고, 거기서 또 약간 주요 조연이었던 장경사라는 경찰이 여기서 단역으로 출연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벌써 10년이 지나서 서유진의 그때 나이가 30대 후반 정도였는데 지금 나이로 치면 다시 40대 후반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세월의 무상함을 좀 더 느끼기도 했고요. 또 하나 실험은 제가 출판사에 의뢰를 해서 부탁을 특별히 했는데, 페이스북의 형태를 그림으로 사파의 형태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21세기 들어서 지금 이 위선과 사기의 가장 중요한 도구로 쓰이는 것이 SNS가 있다는 것을 제가 설정을 했었고, 그 주요 도구로 전 세계 보편인 페이스북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하자면 이 악들이 얼마나 자기의 이미지를 세탁하고 거짓말을 해대면, 말하자면 무고한 그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행태를 그림의 약간 형태로 출판사에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제가 최초로 뭐 메신저라든가 아니면은 그 페이스북의 형태를 책 속에 넣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닷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하운 바닷가는 사실은 원래 김승욱 작가가 썼던 무진이 원래 순천을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은 사실 순천의 의미는 이 소설에서는 거의 없지만, 하운 바닷가는 제가 와온 바닷가의 그 유명한 석양을 모델로 했고요. 거기에 가서 여러 번 사진도 찍고 했는데, 사진보다는 그래서 잘 묘사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소설은 모두 허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에 의거해서 수집을 한 것은 많지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자체를 제가 미화하거나 모델로 삼지는 않았고요. 다만 제가 후기에 쓴 대로 대구 희망원의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다뤘습니다. 거기서 312명이 9년 동안 사망했고,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잔인한 형태였고 거기에 대해서 대구 대교구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았던 보도를 기초로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실화를 거의 그대로 다뤘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나라 소설에서 본격적으로 비판되지 않았던 카톨릭의 비리를 제가 정면으로 좀 다루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독자들이 아무도 충격을 안 받는, 그러니까 먼저 읽어본 제 주변의 독자들이 의외로 충격을 안 받아서 제가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뭐 엄청난 돌과 이런 게 날아올 줄 알고 그 자료들도 막 준비해 놓고 이랬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부패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우려도 거꾸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더 다른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다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두 번째 얘기는 현실적으로 제가 개인 공지영 작가로서 활동하는 부분인데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좀 나중에 몰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새롭다고 썼는데 뭐 비슷하게 왜 느끼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뭐 그렇게 느끼시면 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로서는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도가니가 그 어떤 싸움의 그 과정을 더 이렇게 말하자면 다뤘다면 지금은 오히려 말하자면 이번 소설은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 당사자들의 위선과 거짓말에 제가 좀 더 탐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기에도 썼지만 제가 뭐 소설을 뭐 훌륭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쓰지는 않았어요. 그 생각은 아직도 없습니다. 저는 소설가가 직업이었고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제가 가장 노릇을 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저의 유일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소설을 써왔고, 이왕이면 제 소설이 조금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후기에도 썼지만 미사를 다녀오는 것, 불의와 싸우는 것, 정원을 가꾸는 것, 그리고 글을 쓰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작가 공지영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공지영으로서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녀간 이 지구가 뭐라 그럴까요? 한 1cm라도 조금 더 좋은 곳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작가 이전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주의 뭐 이런 거 문학적인 평가는 알아서들 하시는 거고 제가 그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소설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내키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해왔던 것이고,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번에 고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 해리를 통해서요. 근데 그 정도가 지금 이 사회에 어느 정도의 심각성이 있는 것인가, 이 사회의 어떤 화두라고 봤을 때, 작가가 봤을 때, 그거와 또 작가의 그 페르소나라고 할까요? 이 책에서 작가를 대변할 수 있는 혹시 등장인물이 있다면 이 인물을 좀 잘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쭉 고발한 어떤 뭐 성직자 고발하고 뭐 기자 고발하고 했었는데 정치가 혹시 이 소설을 통해서 또 다르게 앞으로 계획하시는 그러한 작품이 있다면 이런 정치가를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은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듣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해서 긴 소설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 사회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것이 소설의 형식으로 나타났을 때 제가 말하자면 저는 독자로서 가질 수 있는 재미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미있게 이 소설에 대해 소설을 써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읽고 나서 재미는 있는데 아주 한 번쯤 생각하게 되는,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 정도가 제가 원하는 것이고, 제가 소설을 써서 뭐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가의 페르소나는 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그 한이나의 엄마 오승아 화백의 그 감정적 어떤 표출 같은 것, 그 다음에 뭐 서유진이 그 깨달으면서 한 말, 그러니까 의외로 악들이 단조롭고 복사하고 표절하고 오직 그 창조하고 이렇게 다양한 것이 오히려 선한 것이다라는 이 말이 제가 좀 이 소설에서 좀 전체적으로 저희 예술관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그 서유진이 이제 그 이나와 함께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도가니에 보면 자기 아버지가 민주화 목사였다가 박정희 때 고문을 당해서 일찍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제가 놓고 아버지가 그 말하자면 서유진에게 했던 말을 제가 서유진을 통해서 그 예술관 같은 것들을 한번 좀 표현해 봤는데 그거는 좀 한국 소설이나 그런 곳에선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정확한 표현은 아마 네가 그러니까 예술을 하려면 의외로 예술은 선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이 오히려 다채롭다. 말하자면 신이 있어서 선하다면 신은 어떤 것도 똑같이 만든 것이 없는데 말하자면 악한 자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남의 것을 표절하고 자기의 것인 양 갖다 붙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지루하고 단조롭다는 그런 제가 약간의 예술적인 어떤 표현들을 좀 한번 그곳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좀 자세히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작가님이 여성주의 소설 많이 쓰시기로 유명하신데 고은 시인이 최근에 과거 미투 폭로 관련해서 소송에 나섰는데 이 일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오늘 질문이 좀 나오셨을 것 같아서 아침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또 요새 마치 말 한 번 잘못하면 아주 그냥 기사가 한 15개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우리 출판사 사장님한테도 되게 죄송하고 막 그렇기도 하고 아까 뭐 시기를 좀 잘못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여러 사정이 있었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고 대답할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워낙 생각도 없고 앞뒤도 잘 못 가리고 어리석어서 그냥 아무 때나 벌거벗은 임금님이 지나가면 벌거벗었네 라고 제가 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